QLD TQQQ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월급 300만원. 직장인이 왜 투자에서 무너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.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. 기준 없이 시작해서 실패합니다. 월급 300만원을 받습니다. 카드값 80만원, 식비 60만원, 대출 70만원, 보험 20만원, 통신비와 교통비 30만원을 빼면 남는 돈은 40만원입니다. 그 40만원을 1년 모아도 480만원입니다. 10년 모아도 4,800만원입니다. 그런데 집값은 1년에 4,800만원이 아니라 몇 달 만에 그만큼 움직이기도 합니다. 이때 직장인은 처음으로 능합니다.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월급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. 그런데 이상하게 나와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지인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누구는 QLD를 모은다고 합니다. 누구는 TQQQ로 하락장 때 크게 불렸다고 합니다. 누구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시장을 샀다고 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. 나만 늦은 건가? 나만 바보처럼 저축만 한 건가? 나만 자본주의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가? 이 불안이 시작입니다. 투자는 공부로 시작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불안으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인에게 묻습니다. 뭐 사면 돼요? 지금 QLD 괜찮아요? TQQQ 지금 들어가도 돼요? 요즘 유망한 종목 뭐예요? 그리고 그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남의 말 추격이 시작됩니다. 처음에는 100만원만 넣습니다. 운 좋게 10%가 오릅니다. 계좌에 10만원 수익이 찍힙니다. 한 달 적금 이자보다 많습니다.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. 그 다음에는 500만원을 넣습니다. 또 오릅니다. 이번에는 50만원을 멉니다. 이때 사람은 착각합니다. 내가 감이 있나? 나도 투자 체질인가? 이거 금액만 키우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닌가? 그 다음에는 1000만원을 넣습니다. 그리고 3000만원을 넣습니다. 처음 100만원일 때는 10% 하락해도 10만원 손실입니다. 그런데 3000만원일 때 10% 하락하면 300만원 손실입니다. 월급 한 달이 날아갑니다. 20% 하락하면 600만원입니다. 두 달 월급입니다. 40% 하락하면 1200만원입니다. 이제 계좌가 아니라 멘탈이 흔들립니다.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. 본인이 산 종목이 왜 좋은지 설명하지 못합니다. 매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.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. 이미지 시비, 부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. 경쟁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. 금리가 오르면 왜 위험한지 모릅니다. 환율이 움직이면 왜 계좌가 흔들리는지 모릅니다. 그런데도 돈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. 돈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.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. 조금 빠지면 장기 투자라고 말합니다. 10% 빠지면 괜찮다고 말합니다. 20% 빠지면 물타기라고 말합니다. 30% 빠지면 언젠가 오를 거라고 말합니다. 50% 빠지면 이제 손절도 못합니다. 손실 1,500만원, 손실 3,000만원, 어느 순간 손실이 월급을 넘고 연봉 4,000만원까지 위협합니다. 그때부터 계좌는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가 됩니다. 아침에 눈 뜨면 계좌를 봅니다. 점심 먹다가 계좌를 봅니다. 일하다가 뉴스 알림을 봅니다. 가족과 있어도 머릿속은 손실입니다.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합리화입니다. 내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시장이 이상한 거다. 내가 욕심낸 게 아니라 세력이 누른 거다.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운이 없었던 거다. 내가 기준 없이 산 게 아니라 기다리면 된다. 그리고 본인이 산 종목이 결국 오른다고 말해주는 사람만 찾아갑니다. 꽃 반등 온다. 이 가격은 말이 안 된다. 기관이 모으고 있다. 개미 털기다. 이 말들은 위로는 됩니다. 하지만 계좌를 살려주지는 못합니다. 이미지 18.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가장 아픈 자리에서 손절합니다. 그리고 말합니다. 역시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나는 다시는 투자 안 해. 이게 정말 많은 직장인이 겪는 99% 패턴입니다.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. 기준 없는 투자가 위험한 겁니다. QLD, TQQQ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. 자기 욕심을 QLD, TQQQ에 실어놓고 아무 기준 없이 버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. 그렇다고 저축만 하면 답이 나올까요? 아닙니다. 월 50만원씩 1년 저축하면 600만원입니다. 10년 저축하면 6천만원입니다. 20년 저축하면 1억 2천만원입니다. 겉으로는 큰돈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면 돈의 힘은 줄어듭니다. 통장 숫자는 남아있는데 살 수 있는 자유는 작아집니다. 그래서 저축은 목적지가 아닙니다. 저축은 종자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. 20대라면 먼저 3천만원,
30대라면 최소 5천만 원, 40대라면 최소 1억 원. 이 정도 종잣돈을 만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.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. 그 돈을 모으는 동안 사람이 바뀝니다. 월급 30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떼는 사람, 월급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먼저 떼는 사람, 보너스 300만 원을 받아도 200만 원은 남기는 사람, 휴대폰 바꾸고 싶어도 1년 더 쓰는 사람, 차를 바꾸고 싶어도 계좌를 먼저 보는 사람, 이런 사람이 되어야 QLD TQQQ를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락장도 통제하지 못합니다. 카드값을 못 줄이는 사람은 손실 구간에서 감정도 못 줄입니다. 그래서 투자는 계좌 싸움이기 전에 태도 싸움입니다.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. 내가 개별 기업의 사업 보고서, 재무제표, 현금 흐름, 부채 비율, 산업 사이클, 금리 환율, 경쟁 구도까지 볼 수 있는가? 볼 수 없다면 남의 말 듣고 종목 찍지 마십시오. 직장 다니고 가족 챙기고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서 매일 시장을 이기겠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 욕심입니다. 시장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시장의 중심에 올라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. QLD TQQQ를 보는 태도도 여기서 달라져야 합니다. 이건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복권이 아닙니다. 1,000만 원 넣고 다음 달 2,000만 원이 되는 상상이 아니라 5년, 10년, 15년을 버티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. 1년이면 1,200만 원입니다. 5년이면 원금만 6천만 원입니다. 10년이면 원금만 1억 2천만 원입니다. 여기에 시장의 시간이 붙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기준 없이 하면 1억을 넣고도 3천만 원, 손실에 무너지고 5천만 원 손실에 포기하고 결국 가장 싼 구간에서 팔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넣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넣느냐입니다. 매달 얼마를 넣을 것인가? 하락할 때 얼마를 더 넣을 것인가? 현금은 얼마를 남길 것인가? 계좌가 20% 빠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? 계좌가 40% 빠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가?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QLD TQQQ는 기회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. 반대로 답이 있다면 하락장은 공포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의 기회가 됩니다.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지금 시작해도 늦었나요? 아닙니다. 가장 늦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30대에 시작하면 40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40대에 시작하면 50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50대에 시작해도 노동소득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. 투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. 다만 잘못된 방식은 오늘 끊으십시오.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시작하십시오.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십시오. 욕심이 아니라 구조로 버티십시오. 그게 QLD TQQQ를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사람과 결국 손절하고 떠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.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.